이번 시간에는 저희들 실험실이 가장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과목이 따로 3학년 2학기에 있는데, 우선 모델이라 하시면 뭐 이렇게 패션 모델도 있고 자동차 모델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분자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물의 어떤 분자 구조인데, 아시다시피 H가 두 개가 있고 O가 있는 H2O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학자들이 좀 상상을 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해도를 높여서 이것을 잘 좀 더 응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모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저렇게 형상으로 표현한 것도 모델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원자에 대한 어떤 모델도 있을 거고, 이거 원자의 좀 더 양성자를 좀 더 잘랐을 때 쿼크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수질 모델 같은 경우는 결국은 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잘 모르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컴퓨터에 어떻게 보면 지도랄지 각종 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모델 자체도 그런데, 어떻게 모델은 현장을 단순화한 거기 때문에 아까 뭐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모형 같은 건 실제 굴러가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이 분자 모델도 실제랑 다를 수가 있지만, 여기서 모델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수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지역, 워터쉐드라고 그러지만 유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역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가, 결국 이 물질들이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 안에서 어떻게 또 수질 모델로 강이나 하천이나 이런 데서 어떤 지하수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또 뭐 예측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고요. 실제로 뭐 수질만 변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유속이랄지 수심이랄지 여러 가지 또 물리적인 현상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따로 고려하거나 동시에 고려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뭐 하수처리장이나 여러 가지 그 화학 공정, 뭐 전자 공정, 기계 공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그 일종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프로그래머하고 센서 같은 것들을 측정해서 자동화하는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다 원리가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지금 낙동강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쪽이 이제 안동이고요. 지금 이쪽이 그럼 김해 쪽에 낙동강의 최남단, 그 남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낙동강을 모델링을 한다, 컴퓨터에 집어넣는다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낙동강이 어떻게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문제죠. 보시다시피 우리 과거에 뭐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이 끝났습니다만 4대강 사업 같은 경우 8개의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굉장히 산지에서 거의 평지 내지는 바다까지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는, 물이 일단 여기서 빗물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지역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겠죠. 이런 지역 굉장히 천천히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럼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현장을 우리가 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강정보라고 하게 되면, 강정은 대구 약간 위쪽에 있는 위치한 건데, 거기에 실제로 보게 되면은 뭐 수력 발전소도 있고 이렇게 수문이 있어서 왔다 갔다 열리기도 하고, 또 콘크리트 보가 있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의 뭐 크기랄지 위치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모델의 입력 자료로 입력 정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이제 뭐 8개의 보호를 다 했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4개만 보여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지도 자료나 현장 자료들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마치 또 어떻게 보면은 두부를 가로 세로로 잘랐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무를 잘랐다고 그래요. 깍두기처럼 해서 3차원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다오 라고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지난번 강의 시간에 보여드린 그 서울시의 녹조 현상을 예측하는 건데, 역시 지금 한강 같은 경우도 방금 보여드린 물을 3차원으로 썰은 것 같은 그런 형상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을 집어넣어서 녹조 현상을 예측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동영상으로 나와 있지를 않군요. 근데 지금 왜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어, 서남 하수처리장이 이쪽에 있고 난지 하수처리장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것이 뭐냐면은 팔당 역시 한강인데요. 팔당댐 쪽에서 우리가 플라스틱 생수병 같은 것들을 한 1000개 정도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들이 팔당댐에서는 밀려 들어오지만 이쪽도 바다에서는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밀물 썰물 물썰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이 플라스틱 병들은 남아 있고 일부는 빠져나가고 뭐 그런 상황이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수질 같은 경우에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녹아 있지 않는 고용 물질, 뭐 어떻게 보면 폐기물, 쓰레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이동 상황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 뭐죠? 이것은 지금 금강의 위협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금강이라고 하는 금강은 이런 식으로 흘러서 나가서 서해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가 대청댐이 있고 여기 용담댐이 있고 대전이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가 오게 되면은 각각의 뭐 빗물도 여러 군데에서 이제 모이게 될 뿐더러 또 오염물질도 같이 묻어오게 되죠. 그랬을 때 지금 이 금강의 수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뭐 각종의 입력 자료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수아시라고 하는 모델이 그런 입력 자료를 잘 집어넣어서 어떻게 오염물질이나 유량이 지금 수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미국 환경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수왓은 주로 그 산림 지역이나 농경 지역에 적합한 모델인 반면에 도시 지역은 아무리 해도 포장할 면적이 많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수관이랄지 우수관이랄지 그런 인공시설물들이 많죠. 그래서 서로 그 물이 움직이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되는데, 이 수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도시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측정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대전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하나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수아시랄지 수임이랄지 뭐 GWLF-E라고 지금 HSP라고 이런 여러 모델들을 사실상 유역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정량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대한민국 실정에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계산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까 4대강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입력 자료를 또 매칭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우리가 아쉬운 점들을 보완을 해서 한국형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반폴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베이진 남포인 소스 폴루션 모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임이라고 하는 도시형 모델을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기반을 하고 있고요. 또 수압을 약간 집어넣고요. 또 저희는 이제 EFDC라는 모델을 쓰기 위해서 하천 모듈을 집어넣고, 전체적으로 해서 좀 우리가 각종 모델들의 장점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개발해서 집어넣은 조합해서 만든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의뢰를 받아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중에 뭐 건강팀도 있고 농업팀도 있고 산림팀도 있고 해양팀도 있습니다만, 좀 물관리팀이라고 하는 팀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수질 부분을 충남대 우리 실험실에서 맡고 있는데,
사실 뭐 여기 서울대가 수량을 맡고 있지만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기후변화 관련한 여러 가지 통계적인 얘기를 하고 실제로 우리는 유량하고 수질을 다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고려대학교의 수행대 팀과 연결해서 결국은 이것을 하나의 큰 컴퓨터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고 지금 여기에 또 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있죠. 이 팀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수질 쪽에 아니 물 관리 쪽에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충 지금 뭐 끝나진 않고 아이디어 차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GIS를 통해서 어떤 지역을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지역에서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됐을 경우에 어떠한 기간 동안에 뭐 어떻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어떻게 변하는 걸 예측을 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각종 변수에 대해서 어떤 그 기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그리려고 구상하는 중에 있습니다.